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부가세 신고를 하고 여름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새로운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좀 늦어졌네요. 영상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세무사 사무실 신입,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1% 가산세인 게 실무에서 2% 가산세인 거 아니잖아요. 다만 이론을 안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다 할 수 있다? 이건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모르고서는 신고를 아예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요즘 음식 배달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 업체들이 요즘 보통 다 배달 앱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때 이 업체들 매출 잡는 방법, 책이나 쉽게 자격증 과정에서 절대 배우지 않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을 잡아야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고 또 이 부가세 신고할 때 한 매출을 기준으로 소득세든 다른 세금들도 같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책에는 음식 배달업은 배달의 민족, 요교 등 이런 매출, 배달의 매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이 확인하는 방법은 사장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해보세요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모르면 신고 자체가 안 되죠. 이런 의미로 이론과 실무가 다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라면 전 100%, 1000%, 10,000% 동의합니다.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세금 신고를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세금 신고를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왜 이론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론 공부 추천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론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을 공부를 하면 사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잔상은 남죠. 일단은 우리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 정도만 돼도 성공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운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트럭을 구입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가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공부한 것이 없으면 폐업하는구나. 이게 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공부했던 것이 있으면 폐업하는 업체는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해줘야 되지? 또 트럭 같은 거 부가세 공제 받았는데 폐업하면 토해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토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생각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또 책을 찾아보면 되고 선임분들께 여쭤보면 되는 거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인터넷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느낌, 어떤 뉘앙스로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건지 느낌 오시죠? 자, 그럼 잠깐 깨알로 이론과 실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실무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 업체가 부가세 환급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업체가 폐업을 한다는 이런 건 진짜 실무인 건데 우리가 쉽게 실무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케이스죠. 이때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토해내야 된다면 얼마를 토해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않고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론을 위한 이론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진짜 실무에서 써먹을 수 없는 것들. 정말 우리
회계를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 하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책에서 배운 것이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실력도 그냥 그 연차에 맞춰서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봤던 케이스는요. 실제로 진짜 신고서 작성 다 하시고 납부서도 다 보내드릴 수 있는 경력자 분이셨어요. 근데 뭘 여쭤보면은 작년 거랑 똑같이 해.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이 숫자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밖에 말씀을 못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론을 알아서 그래서 신고서가 작성되는 그 방법 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이 자리로 와야 되고 요렇게만 아셔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서를 드리는 분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론도 공부하고 실무를 직접 하면서 업무의 숙련도도 높이고 사례별로 해결 방법들을 지금 케이스별로 익히면 그래야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공부하는 거 없이 그냥 일을 하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으로 만족을 하려 그러면 일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는 만큼 배운다라는 걸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 건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임분들께서 일을 되게 막 잘 알려주시는 성향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보통 본인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신입을 교육시켜주는 데까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선임분한테 업무량을 줄여주면서 이 시간은 신입을 알려줘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신입도 케어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만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법인세는 공부를 안 해보고 못 해보고 지금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PAT 2급 요 정도 수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취업을 나가시는데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이제 분계 끊을 수 있는 정도, 부가세에 대해서 좀 아는 정도, 그 연말정산 한번 해본 정도, 그냥 이 정도 실력으로 지금 취업을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일절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내가 법인세 공부를 따로 하지 않은 상태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굉장히 바쁩니다. 야근도 하고 심지어 주말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하느라고 야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해야 되는 이런 바쁜 상황에서 부가세가 무엇인지부터 앉혀놓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장부는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이나 기업회계 기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기준에 맞춰 장부를 해야 해. 근데 보통 상장사들이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가는 거고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그냥 기업회계 기준으로 장부를 만든다? 그럼 이게 지금 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1년치 장부를 다 하고 이제 결산분기까지 끊으면 그게 이제 장부는 끝이 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익이 발생을 하잖아? 그럼 이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거나 해야 되는데 법인세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게 회계 기준과 다른 것들이 있어. 이런 거를 우리는 벌써 장부를 만들어놨고 이걸 세금 신고용으로 나라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건 빼고 인정하라는 건 넣어서 세무 신고용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해. 이제 알겠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가산세 같은 것도 맞을 수 있잖아. 그럼 가산세를 납부를 한다? 그럼 이거 회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냈던 가산세다?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이걸 반영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지. 그렇게 그것을 경비로 넣어서 이익선이 벌써 만들어졌어.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가산세라는 건 페널티인데 이것까지 경비로 인정을 해줘서 소득세를 조금 낸다? 법인세를 조금 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회계 기준이 다른 거는 세금을 낼 때에는 다른 거를 바꿔준다는 거야. 이걸 조정이라 그래. 이해가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앉아봐.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좀 해줘야 돼. 이제 입금, 송금이라는 용어도 알아봐야 되고 유보라든지 기타 사회 유출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 이제 앉아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장이 내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위에서 선임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툭툭 말씀해 주셔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이 돼야 그래야 일을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 이론 그 개념이라든지 뭐 용어라든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알려줄 수 없으니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잡일 도와주는 걸로 그 해 신고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애가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좀 알려주면서 이것도 한번 해봐 던져줄 수 있는 거고 이제 신고 마무리 단계가 됐을 때에는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서 결손업체라든지 아니면 하는 걸 옆에서 보여주신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아는 게 있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가르쳐주는데 시간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인지 지금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또 내가 아는 만큼 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천하는 이론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자격증 과정을 추천하고 싶어요. 자격증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뭐 자격증 딴다고 해서 뭐 급여를 뭐 더 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아니잖아요. 뭐 돈을 더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격증 시험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날짜 안에 일정 수준이 돼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목표의식 없이 그냥 하는 공부는 좀 늘어질 수 있는데 자격증은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그 날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그래서 자격증 과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자격증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회계 전체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쑥 훑는다는 점에서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띄엄띄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전체 범위를 한번 훅 훑으니까 그런 거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어떤 자격증을 추천을 할 거면요. 저는 이제 회계관리 1급이라는 자격증을 이론 공부용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이 자격증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자격증은 재무회계랑 세무회계 이 두 가지 과목을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보통 재무, 원가, 세무 세 가지인데 세무대리인들은 원가에 대한 회계는 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서 얘를 빼고 재무랑 세무 이 두 가지 회계를 다루게 되는데 딱 이 시험이 두 가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원가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격증을 추천하는 이유가 다른 자격증들은 이제 뭐 보통 꽈락 40점에 평균 6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내가 못하는 거는 꽈락만 면할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잘하는 거에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런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무도 70점 이상, 세무도 70점 이상 이렇게 두 개 다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70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쪽 다 그냥 고르게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분들께서 이론을 공부하고 싶은데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론 공부용으로는 회계관리 1급 과정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요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무사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같은 거를 더 공부를 하셔도 좋고, 뭐 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료 강의기는 하지만 더 좋은 이너링에서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을 좀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론을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뭐 실무자용 이론 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전산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을 좀 배우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영상은 업로드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에 관한 생각은 경력자들 분들께서도 생각이 다 다를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자격증 하나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이제 자격증 과정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진짜 중간이 없잖아요. 상충되잖아요. 필요 없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점에서는 저 사람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조언 정도 해드리는 영상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